자, 이 문제는 뭐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브로마이드 반응해서 HBr이 되는 건데 그 미케니즘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 영어가 좀 많긴 한데 그냥 영어를 다 읽으면 이런 의미예요. 이 녀석에 대한 전체 반응식이 있고 그래서 미케니즘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때 이제 새끼 문제들을 보면 첫 번째 그래서 시간에 따른 수소 원자의 그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대한 브로마이드의 농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냥 쭉 논술해 보라는 것이 새끼 문제 1,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걸 보면 수소 여기 이 원자가 어디에 있냐면 H라고 하는 원자가 찾으면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쭉 찾으면 또 여기 하나 있죠. 뚝 찾으면 여기 하나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수소가 왜 그래? 아유 이래 왜 이래 응? 그래 그래 어떻게 저 이제 그 고민하다가 흥분했나 보다. 이게 뭐야? 르브론 제임스 차오니 뭐 이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 하여튼 그렇다. 네. 자 그래요. 이게 세상은 넓고 취향은 다양하니까요. 네. 자 어쨌건 여기서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수소가 여기서 이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단계에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없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소 원자가 이 제시된 요 반응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 반응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 상수 K2에 Br에다가 H2의 농도 곱으로 그냥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것은 그 단계에서 해당 물질이 맹글어진다라는 뜻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소 원자하고 Br2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짜잔 하고 수소 원자가 뿅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단계에서는 얘가 소멸한다. 그래서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컨셉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네 번째 단계에서도 수소 원자는 또한 없어지니까 앞에 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소에 대해서도 Br 원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냥 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결과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는데 이때 이제 몇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난데없이 M. 자,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보통 반응 미케니즘 상에서 뭘 뜻하느냐?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반응 미케니즘 상에 등장하는 아무거나를 M으로 보통 써요. 그럼 아무거나는 아무거나인데 역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들이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게 역할에 닿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그릇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 안에 들어있는 다른 어떠한 물질이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을 해서 운동 에너지만 전달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 꼴로 돌아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물질 전체 농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물질 전체가 아주 고농도로 실험을 한다. 그러면 고농도일수록 충돌은 잘 안 일어나겠어요? 더 자주 일어나겠어요? 고농도일수록 서로서로 더 많은 충돌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농도일수록 운동 에너지 전달이 편하겠죠. 그걸 반영해 주는 게 M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고농도로 한다. 그럼 이 녀석의 농도가 고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좀 약간 희석해서 한다. 그럼 얘가 약간 농도가 좀 떨어져 있다. 좀 작은 농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 미케니즘 상의 M이라고 쓰는 건 그런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깜짝아. 예. 촉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촉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M은 따로 넣어주는 촉매일 수도 있고요. 반응물일 수도 있고요. 생성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충돌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또 들어가서 충돌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만들어진 얘가 또 이 자리에서 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였건 돌아오고 뭐가 됐건 원래대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촉매라는 표현 대신 M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그냥 전체 속도식에 그대로 표기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M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M이고요. 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브로마이드 원자의 뭐냐면 생성 조건을 생성되고 소멸되는 걸 한번 살펴보면 브로마이드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소멸해. 그럼 준영 괜찮아요? 그래. 그다음 또 여기서 생성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성되죠.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생성이 되고요. 아니. 첫 번째 어디 갔어? 첫 번째 마이너스 플러스. 첫 번째하고 내가 뭐 잘못 썼나? 봐.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멸하니까 앞에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 조심할 건 여기에 짜잔 혹은 짜잔 이렇게 화학 양론 개수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화학 양론 개수 2 들어가는 건 생성될 때도 뭔가의 2배, 소멸될 때도 뭔가의 2배인 건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질 때 잘 보시면은 여기에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두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있죠. 보이세요?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니까 이 반응 한 단위가 진행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만들어질 때도 2배고 그 다음 이 반응은 역반응도 가정하고 있죠. 역반응도 가정하고 있으니까 소멸될 때도 2배씩 소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학양론 개수가 2 들어가 있는 것은 해당 물질이 2단위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성될 때도 2배, 소멸될 때도 2배라고 상대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실 그걸 하기보다는 속도론의 정의 때문에 저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속도론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예를 들어 AA, BB, CC, DD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또 DD? 자, 그럼 놔둬 칩시다. 그럼 이때 반응 속도 V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DA, DT 한 개 여기 속도 상수 K가 있다면 K의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 원리 때문에 사실 여기에 2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반응을 좀 단순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거. 자, 여기서 그냥 이 반응의 정반응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반응. 그럼 정반응에 대해서 BR2가 M이랑 반응을 해서 K1 속도 상수에 의해서 BR 원자가 2개가 만들어졌고 M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이때 이 반응 전체의 반응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BR2DT는 플러스 2분의 1 DBR DT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맞나요? 저렇게 써야 되잖아요. 자, 이때 여기 마이너스 쓴 건 뭐 때문에? 반응물인 거고요. 여기 플러스 쓴 건 뭐 때문에? 생성물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는, 아니, 반응물 앞에는 마이너스, 생성물 앞에는 플러스 써주는 건데 이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 화학 양론 계수를 고려한 것이
이게 바로 요 전체 반응의 속도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맞나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단계의 요 단계의 전체 반응 속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필 그 중에 이만큼만 관심이 있잖아요. 요만큼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만을 알려면 이 단계의 반응 속도에서 계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반응 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이 계수가 이렇게 고려가 돼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만 딱 봤을 때 다른 건 다 화학 양로 계수가 1, 1, 1인데 얘는 2니까 생겨도 두 배만큼 생기고 없어져도 두 배만큼 없어지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미케니즘 분석을 할 때 이 계수가 나올 경우 이렇게 고려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여기에 있는 수소도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도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가 됐건 브로마이드가 됐건 속성이 뭡니까? 수소가 됐건 브로마이드가 됐건 속성이 뭡니까? 얘가 됐건 속성은 중간체죠? 맞나요? 중간체죠. 왜? 얘들은 반응물입니까? 아니죠. 얘들은 생성물입니까? 생성물도 아니죠. 그리고 처음부터 있었나요? 처음부터 없었죠. 처음부터 없었는데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중간체일 겁니다. 그리고 중간체이면서 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중간체면서 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얘들은? 레디컬이죠. 자, 수소 원자라고 하면 홀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뭐. 알겠죠? 자, 브로마이드 원자, 최일각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홀전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체이면서 레디컬 타입의 중간체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레디컬들이 보통 레디컬 중에 아주 안정해서 그냥 레디컬하고 이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애들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애들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이렇게 보통의 레디컬들은 만들어지기 쉽다 어렵다? 잘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뿅! 알겠어요?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뿅! 하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가정은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문제가 허용할 때만 이 가정을 해야 돼요? 문제가 허용할 때만 이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문제를 읽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이 나오죠? 문제 읽으면은 농도가 일정하네. 거기 이제 또 괄호 3번 문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그 말이 막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읽으면 영어인데 좀 읽으면 이런 식으로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라고 여기에 정류 상태 근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두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이고, 얘들 어딘지 알아? 얘들아, 이거 어디냐면 요거 줬어.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이제 이런 타입의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중간체들에 따른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만약 정류 상태 근사를 허용하면 이걸 0 해서 풀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일종의 0이니까 얘가 수리적으로 보면 일종의 뭐예요? 0 했으니까 수리적으로 보면 일종의 뭐예요? 연립방정식이죠. 그럼 수리적으로 이걸 그 다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뭔가의 연립방정식의 해대로 여기서 뭔가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속도로 문제를 풀 때 연립방정식을 고지고대로 푼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여러 물질들의 정류상태 근사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 두 개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뭐냐면 그냥 수리적인 컨셉으로는 이거 이퀄 0, 이거 이퀄 0. 그럼 얘도 방정식, 얘도 방정식. 연립. 하면 뭐가 나오겠지? 자,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당연히 맞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맞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속도론에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두 방정식을 약간 떨어져서 지그시 봐요. 알겠어요? 지그시.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잘 보면 예를 들어 요런 부분 보이세요? 요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혹은 요런 부분들이 뭐 하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공통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이 반응에서만, 이 예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미케니즘을 정류상태의 근사를 통해 풀어나가는 문제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말고 약간 한 발 떨어져 지그시 보면 이거 되게 간단하게 소거되네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보통 미케니즘 분석을 할 때는 어디에 정반응과 어디에 역반응을 동시에 고려하거든요. 혹은 동일한 반응인데 그걸 반응물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생성물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하기 빼기 막 소거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꼭 해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서 난데없이 그냥 이렇게 해보라고 하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되고 이제 소거가 되고 뭐만 남아요? 이 부분만 딱 남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K1 Br2 M 빼기 2 K 인버스 Br2 제곱에 M, 얘들만 남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어차피 이 값도 뭐예요? 근데 어차피 이 값도 뭐예요? 0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0하고 0을 더했으니까요. 그럼 이때 예쁘게도 M 어떻게 돼요? 샥샥 소거가 되고 2도 샥샥 소거가 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K1 over K1 inverse 루트 예 Br2 농도의 2분의 1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썼어요? 빨리 써요. 됐죠? 자, 그런데 그냥 이 식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오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수리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수리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틀리지 않게 계속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BR의 속성이 뭐죠? 중간체죠. 근데 지금 이 경우 BR2의 속성은 뭐죠? 반응물이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중간체는 어디에 표현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응 속도식에 표현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체를 알려져 있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함수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행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개념적으로 속도식상에 중간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알려져 있는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치환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식을 풀어나가는 방향은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 중 중간체를 생성물이나 반응물의 함수로 표현하기. 아시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문제 방향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건 중간체인 수소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은 0이겠죠? 그럼 0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쭈루룩 풀어나가면 된다고요. 그럼 얘를 쭈루룩 풀어나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수소 원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수소 원자가 여기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 수소 원자를 뭐냐면 묶어가지고 수소만의 농도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수소만의 농도 표현을 바꾼다.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묶어가지고 나누면 되니까 K2 BrH2 하고 over 한 다음 K3 Br2 더하기 K4 HBr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또 뭐? 이 자리에 뭘 넣어주란 얘기예요. 이 자리에 요걸 고스란히 또 넣어주란 얘기죠. 왜냐면 얘는 뭐예요? 중간체죠? 반응물이죠? 반응물이죠? 생성물이니까 얘네들은 다 표기가 되는데 얘네들은 중간체니까 얘를 소거시켜 넣는 거예요. 그럼 이때 K2 곱하기 K1 인버스 루트 곱하기 Br2 농도 Br2의 2분의 1승 분의 K3 Br2 K4 HBr 이렇게 되겠네요.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요것이 최종적인 결과인데 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브로마이드 중간체죠. 사실 H도 중간체죠. 근데 중간체를 누구의 함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함수로 바꾸라고 했죠. 이 방향으로 가야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쓰십시오.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자, 썼죠. 그 다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짜자자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난데없이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시간에 따른 HBr의 농도 변화율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HBr은 보시다시피 생성물이죠. 그럼 이 HBr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 등장하죠. 여기 등장하죠. 여기 소멸되죠. 그럼 얘 조합하면 K2 Br H2 더하기 K3 HBr2 빼기 K4 HBr H 자, 저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K3 HBr2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속도식에는 뭐가 표현되면 안 된다고요? 중간체들이 표현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 중간체 구해놨어요? 안 구해놨어요? 구해놨죠? 여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 중간체 구해놨죠? 이 중간체 여기 있는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그시 바라보라고 그랬죠? 지그시 바라보라고 했죠? 속도로는. 알겠어요? 지그시 바라보면 이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막 넣고 막 소고 막 하고 막 연립방식 풀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지그시 바라보고 기존 정보를 활용해요. 2개 더 해봐요. 2개 더 하면 어떻게 돼요? 2개 더 하면 싸그리 얘네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개 딱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빼주면 되겠구나. 빼주면 요 부분 같죠? 요 부분 같으니까 빼주면 이 2개가 더해져서
이 K3에 요렇게만 바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속도론 문제를 연립할 때는 막 성급하게 계산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수식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건 이 부분은 그냥 얼마예요? 그냥 이 부분은 얼마예요? 정류상태 근사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니까 복잡해 보이는 시간당 HBR의 농도 변화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드디어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얘가 중간체죠. 그걸 여기서 구한 얘를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죠. 바로 요 놈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K2, K3 곱하기 K1, K 인버스의 루트 하고 여기에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K3의 BR2, K4의 HBR. 됐습니까? 요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HBR의 농도 변화율은 최종적으로 이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 준다. 요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째. 그럼 V는 어떻게 되느냐? 자, V가 뭡니까? 전체 반응 속도죠. 전체 속도는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dHBR dt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플러스 자, 왜 2분의 1이에요? 여기 앞에 개수가 2로 쓰여져 있으니까 2분의 1을 한번 나눠줘야 그게 전체 반응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값을 구해놨어요? 안 구해놨어요? 미리 구해놨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2를 나누어 표현해야 전체 반응 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K2, K3, K1, K1 인버스 곱하기 요거 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반응 속도식을 쓸 때는 반응 계수 고려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6 반응 초기 속도를 구해봐라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반응 초기 속도다. 맨 처음에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 초기 속도, 초기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다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없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없다 라고 넣으면 되게 간단해질 거예요. 우선 누가 약분돼요? K3가 약분되죠. 그리고 BR2랑 또 약분이 되죠. 그럼 뭐만 남느냐? V0 초기 속도는 K2 K1 over K 인버스 H2의 BR의 2분의 1승.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놀라웠게도 얘가 앞에 보시면 페이지 303에 연습 문제 21이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빠른 평형과 RDS로 미케니즘을 분석해요. 그 문제가 303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21번이에요. 그거랑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죠?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21번하고 22번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정류상태 근사로 전체를 바라봐도 되고요. 정류상태 근사가 아니라 초기 조건을 이렇게 분석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잠깐 여러분 그 학교 프린트를 보니까 이번에 또 3년기도 중요한 것 같아서 3년기 문제 중에 몇 년 전에 그 카이스트에서 입시 문제로 나온 게 있거든요. 아주 쌈박한 3년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알겠죠? 보세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기출 문제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그 올려놓은 그 그 3년기하고 보고 있어요? 내가 올려놓은 거 공부하고 있어요? 네, 연력학도 보고 있어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잘 안 풀리는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아, 진짜로요? 아, 이게 나한테 이 카톡 보내야겠어요? 네. 네. 전기 지금 올리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거 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오케이. 됐다. 이한, 재빈, 태용, 안녕. 네. 정리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정밀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네, 저희도 약간 초기로 했을 때 정리 상태. 그러니까 뭐 이 경우는 정리 상태 근사가 더 많은 정보를 주죠. 이 경우는. 근데 일반화해서 뭐 이게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